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5.18 넷째 날 오전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5.18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이 이제 5월 21일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 오후 5시경에는 이제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엄군하고 시민들하고 부딪힐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 21일 오늘의 이 사건이 이 광주 5.18의 절정이고요. 5월 21일 이후에는 이제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계엄군과 시민 간의 문제는 이제 발생할 일이 이제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5.18 광주를 큰 그림 안에서 1차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1일의 상황을 이제 우리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전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후 이제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5월 20일 날 저녁에 이제 차량을 통해서 이제 시민군들이 계엄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시 게릴라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삼공수는 가까스로 광주역에서 이 탈출을 해서 이제 전남대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귀한 시간이 한 2시경입니다. 2시경에 전남대로 복귀해서 이제 강의실에서 이제 수면을 잠깐 취하는 것이죠. 그러고 있는데 5시경에 이제 밖에서 총소리가 나고 이제 또 난리가 난 겁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전체 전남대를 포위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총을 쏘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시경부터 전남대 앞에서는 또다시 이제 그 대치 상황 혹은 충돌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남대에 공수부대원들이 들어갔는데 이 전남대 전체를 시위대가 다 둘러싸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삼공수는 5개 대대가 이 안에 갇힌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루 종일 그와 같은 이제 공방전을 하다가 오후 4시 반경에 교도소로 이동하라는 그런 상부 명령을 받고 이제 교도소로 출발합니다. 이것이 이제 삼공수가 맞았던 5월 21일의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삼공수는 5월 21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곳에 갇혀서 시위대하고 공방전을 벌이다가 오후 4시 반경에 이제 교도소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삼공수가 5월 21일에 접했던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5월 20일 밤에 11공수 3개 대대와 7공수 35대대가 전남도청에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새벽 1시까지 혹은 새벽 3시까지 시위대들하고 계속 이렇게 공방전을 펼치다가 이제는 잠잠해지자 이제 모든 이 공수대원들이 도로상에서 그냥 잠을 자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1시에서 한 3시까지 갑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아침에 다시 이제 일어나 보는, 이게 이제 5월 21일 이제 새벽이 되겠는데요. 이때 8시부터 시위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청 일대를 다 둘러싸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아침 8시부터 재배치해서 다시금 공방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공수 33대대가 예비대 혹은 이제 기동대로 분류가 돼가지고 조선대에서 수경을 했습니다. 조선대는 이 전남도청 바로 이 아랫께 있죠. 그런데 7공수 33대대도 그날 밤에 다 둘러싸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이 차량의 공격을 받는, 약 한 3,000명 정도의 시위대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3공수는 완전히 시위대에 의해서 둘러싸여버리고요. 그리고 11공수하고 7공수 35대대도 전남도청에서 다 기진해서 다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7공수 33대대는 이제 조선대에서 또 둘러싸여 있고 이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7공수 33대대는 조선대에서 둘러싸여서 계속 이 공방전을 밤새도록 펼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군들이 이 세 곳에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밤새도록 광주 시내에서는 이제 관공서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광주 세무서에서는 무기까지 탈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밤새도록 광주 시내에서는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5월 20일 저녁이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5월 21일 아침부터 이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간대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3공수는 뭐 계속 갇혀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7공수 33대대도 거기서 꼼짝 못하는 거고요. 5월 21일에 이 사건은 전남도청에서 이제 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보면은요, 8시에 24단 지프차 14대를 탈출을 합니다. 50명의 시민군이요. 그리고 지프차 14대를 가지고 9시경에 아세아 자동차 이제 자동차를 탈취합니다. 한 600여 명 정도가 그곳에 이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360여 대 정도를 탈취했는데요. 한 260여 대 정도가 아세아 공장에서 탈취한 것이고, 한 100대 정도는 일반으로부터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김영택 기자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프차 탈취와 자동차 탈취, 그리고 이 자동차를 가지고 17개 도시 44곳의 무기고를 이제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기를 가져오는 때가 이제 한 12시경부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에서 2시, 3시에 이르러서는 이제 무기가 이제 전남도청에 이제는 완전히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무기를 가지고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이제 전남도청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남도청에서 시민군하고 계엄군 사이에 이제 그 충돌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5시경에 이제 전남도청에 있는 이 공수부대가 또 철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주 시내를 탈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광주는 비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시 반경에 저쪽 전남대에 있던 3공수도 이제 교도소 방어를 위해서 더 위로 이제 나아가니까 이제는 광주 시내는 완전히 비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5월 21일의 사건의 전체입니다. 이 큰 윤곽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하나 좀 중요한 특징 하나가 발견이 돼요. 그것은 지프차 탈취와 또 아세아 자동차에서 자동차 탈취, 그리고 무기고 탈취, 이게 아주 그 위험한 그러한 사건인데 무장 봉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있는 이 시간 동안 공수부대를 시위대가 다 둘러싸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고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획자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그러한 정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장 봉기를 위해서 시위대가 전체를 둘러싸서 계엄군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세아 자동차에서 이제 차량 탈취, 그리고 무기고 탈취, 또 화약고 탈취,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또 이 무기로 이제 공격을 해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획자가 없이는 참으로 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우연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5월 21일의 사건인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금방 언급한 지역들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여기에 이제 전남도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북쪽에 전남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로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 밑에 조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세아 자동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톨게이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상무역, 여기에 이제 상무대가 있습니다. 1위로 24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시에 1위로 가서 지프차 탈취를 해서 이렇게 아세아 자동차를 통해서 이제 차량 탈취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각 곳으로 차량을 가지고 흩어져서 이제 무기를 가져오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이 상황을 보면은요, 이때는 이제 철야 시위의 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각 곳에서 철야 시위가 벌어졌고요. 특히 이제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보면은요, 3천여 명의 시위대가 대형 차량을 앞세우고 조선대 정문 돌파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공수 33대대가 여기 조선대에서 수경을 하고 있었죠. 여기를 둘러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자동차 탈취가 있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지원을 나갈 수 없도록 시위대가 다 와서 여기를 가로막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밤중에 무전을 통해서 광주 교도소 습격 문제를 이제 계엄군에서 먼저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31사단, 지난 시간에 정사단장 얘기했죠. 여기에게 광주 교도소 방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31사 96년대가 이날 새벽에 그곳 방위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녁 때 3공수가 그리로 들어오는 것이죠. 임무교체를 그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2시경에 광주 세무서 방화를 했고요. 여기에서 카빈총 17정을 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이제 광주의 시위 전화가 전부 이제 두절이 됐습니다. 연락이 이제 밖으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펼쳐진 시간대가 이 시간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3시경에 각 주요 관광서에서 4만여 명이 이제 철야 시위를 하고 방화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사상자를 볼 것 같으면요, 도청 건물 3개동, 차량 12대, 광주역, 월산 동사무소 이런 데가 방화를 했고요. 이때 군인이 2명 사망을 했고 군인이 5명 부상, 경찰 부상 6명, 경상 7명, 민간인 2명 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아마 이 3공수가 광주역에서 전남대로 이렇게 탈출하면서 그때 일어난 이 사상자가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광주역에서 한 2시경에 이제 전남대로 복귀를 했는데요. 3공수 5개 대대가요. 그런데 이곳을 다 시위대가 밤새도록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계엄군은 그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서 이제 막 총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민군의 카빈총과 이러한 총소리가 마구마구 들리고 하니까 이제 깨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다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5시 20분경 이때 전남대에서 3공수 9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에 의하면 6시경에 시위대는 가정을 방문을 해서 이제 합세를 호소했다,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벽의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11공수는 전남도청에 또 이제 다시 일어나서 이제 재배치되는 것이죠. 전남도청에서 11공수 61대대하고 62대대는 이 금남로를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63대대는 전남도청으로 해서 이 북쪽에 그 길이 있는데 그쪽이 노동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쪽을 담당했고요. 7공수도는 이 아래쪽, 그쪽으로는 광주천이 있는데 그쪽 방면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부대 4개 대대가 이제 전남도청을 방어를 하고 있고 여기를 시위대들은 다 이제 둘러싼 것입니다. 8시경 됐을 때 다 둘러싸인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재배치가 되고요. 자, 그리고 24단 61년대가 송정리역에 새벽 4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송정리역은 아까 보았으니까 알겠지만 이쪽 그 서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무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무대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남도청 쪽으로 혹은 광주교육대학 쪽으로 전남도청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제 시위대에게 가로막혀서 돌고개에서 회군을 해가지고 이제 24단 61년대는 아예 이 시내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이제 막혀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유혈을 예고하고 있는 이른 아침의 시가지의 모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민군 상당수는 빼앗은 군 지프와 트럭, 고속버스, 시내버스 등 각종 차량을 타고 시가를 질주하며 시위를 했다. 차량을 타고 다니는 상당수는 낫, 도끼, 몽둥이, 곡괭이 등으로 무장을 하였다. 일부는 M16 카빈 소총 등을 휴대해서 시가엔 공포의 그림자가 휩싸이면서 유혈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의 사건을 살펴볼 때요. 삼공수를 중심으로 해서 전남대에서의 이 충돌이 있고요. 그리고 11공수를 중심으로 해서 전남도청에서 이제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삼공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공수 이제 전남대에서 수경을 했죠. 여기에 이제 다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시위대가 5만 명 정도가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정문 쪽에 3만 명, 후문 쪽에 1만 명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5만 명 정도의 시위대와 공방전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삼공수에서 9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자, 그래서 삼공수 중에서 13대대 여기서는 이 대대장이 중대장급들에게 실탄을 배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위대가 무장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또 총소리가 막 들리고 하니까요. 13대대 대장은 중대장들에게 30발 장전된 탄창을 2개씩 지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전남대 상황에 대해서 재수생 시민군 정상현은 이때 이 현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공수부대한테서 빼앗았는지 무기고에서 탈취한 것인지 수류탄, M16 등 무기를 지니고 있었고 복면을 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무기 탈취가 이루어지기 전 오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전부터 이미 시위대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날에 광주 세무서에서 탈취한 그 총도 있고요.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다른 예비군 무기고에서 그 전에 탈취한 것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정상현군은 이때 오전 상황인데요. 이때부터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이 삼공수에는 12시경에 이제 시위대가 정문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문 300m 정도가 뚫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삼공수에서는 3기 대대를 투입해서 이제 시위대들을 신안동 굴다리까지 1km 정도를 밀어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4시 30분경에 교도소로 이동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차량 시위대와 계속 공방전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의 전남대의 이 충돌과 사상자 현황을 보면은요. 이 시위대는 이제 차량을 가지고요. 20일 날 밤부터 이제는 차량으로 돌격을 해옵니다. 지그재그식 기동으로 돌진을 해오니까 공수부대는 이제 차량을 향해서 발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 화가 난 공수대원들이 이 극렬 공격자들을 추격을 해가지고 민가에까지 쫓아가서 최루탄이나 진압봉으로 이제는 체포를 하고 연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민가까지 들어가서 하고 이러한 것들은요. 전부 이러한 상황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공연한 상황에서 이걸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책들에서 보면은 다른 건 다 빼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상자가 임신 8개월 된 최미애 씨가 죽었고요. 성명불상 사상자 2명이 이제는 총상으로 사망을 했고 또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 것은요. 이 총상 사망자가 M16인지 무엇인지 이것은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는 참조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총상 사망자 중에서요 80%가 시민군이 소지한 총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은요 전부 이유가 있어요. 전부 이유가 있고요. 다 해명이 돼요. 그런데 80%에 이르는 약 한 9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이르는 카빈 M1 그리고 혹은 시민군이 소유한 M16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한 9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계엄군에 의해서 총상 사망자는 전부 이게 확인이 돼요.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4시 반에 삼공수는 전남대에서 교도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 공수부대원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삼공수도 이제 막 투입됐는데 도리어 이렇게 공격을 해대고 하니까 순진한 대학생들이 아닌 거예요. 같이 이제 마치 격투를 하는 상황이 돼 있으니까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이죠.
차량을 지그재그로 몰아서 인명살상을 유도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난 이러한 공수부대들이 이동을 하면서요, 이 그 차량 천막 안에다가 최루탄과 가스를 투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압봉으로 이게 때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송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5월 21일 하루 종일에 있어서 이제 겪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도청 앞이죠. 도청 앞에 아침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옥주라는 여인이 8시경에 수만 명의 시위대와 함께 8시밖에 안 됐는데도 시위대가 이제 많이 몰려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체 2구가 실린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시 반경에 이 민간 시체 2구를 도지사더러 인수해 가라고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나오라 이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옥주가 이용한 의문의 시신 이 2구는요, 자상에 의한 그 시체인데요, 목격자가 없는 시신입니다. 그러니까 공수부대원들에 의해서 죽은 시신이 아니에요. 김대령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민군 점령 지역에서 발견된 시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시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프로파간다를 이 전옥주가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동생도 아닌데 자기 남동생이 죽었다고 했다가 또 한 번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이건 프로파간다이고 거짓말이죠. 이것은 이제 도시 게릴라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신을 목격한 사람이 이관택이라고 있는데요. 낫으로 허벅지가 베인 이 상처를 봤다는 것입니다. 자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지프차 차량 14대를 이제 탈취하면서 낫을 휘둘렀거든요. 이때 24단 장병이 입은 이 상처와 동일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50명 정도가 8시경에 24 차량 지프차 14대를 탈취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인원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김대령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어떠한 사례도 좀 함께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하고 다음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전남도청에서 앞에서 이 전옥주가 2구의 시체를 가지고 선전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전날 경찰관 4명이 이 차에 깔려서 죽었죠. 전남도청 앞에서요. 그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도 하지 못하고 전남도청 앞에 사시는 게 눕혀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엄군들이나 이런 군부대가 거기를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그 전날부터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옥주는요, 좀 있다가 이제 한 9시경에 이제 그 광주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과 면담을 좀 하게 되는데, 그게 끝나고 한 10시경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 시체 끌고요, 공영터미널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나주로 갔다가, 해남으로 갔다가, 이 시체 2구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그 선동을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10시부터는 나주로 운구를 했고요, 1시쯤 도착했습니다. 무기 탈취할 때 이것으로 또 선동을 했고요, 2시경에는 해남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오전에요, 또 많은 선전선동이 있었는데 황석영의 극단 광대, 여기에서 이제 또 선전선동에 이제 그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들불야학에 있는 구성원들도 전단 뿌리면서 이렇게 유언비어를 많이 유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광대, 황석영의 극단 이 광대가 이날에 또 많은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선전 문구를 써서 차량에 걸고 벽보로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선전선동을 이날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령 씨의 얘기에 의하면 여기 이 광대도 5.18 주동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를 할 때 윤상원과 들불약을 많이 얘기했죠. 이제 여기에서 황석영의 극단 이 광대가 또 이렇게 이제 출연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대부분의 선전 문구들은 왕년의 빨치산 장두석이 그 우두머리였던
가톨릭 농민회가 17일에 미리 준비해 놓은 것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남도청 보면은요, 바로 이 앞에 이 오른편에 전일 빌딩이 있죠. 그 전일 빌딩의 뒷건물이 YWCA 빌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두석이 이 양서그룹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이 좌파들의 은거지가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19일 날 무장봉기를 위해서 17일 날에 미리 많은 이 선전문구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때 이것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요, 5.18 주동자들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가톨릭 농민회가 이제 무장봉기에 있어서는 주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농민회의 실질적인 우두머리는 누구였느냐? 그것은 바로 빨치산 장두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두석은 여기 YWCA 빌딩에서 양서그룹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 마쿠에서 이제 지도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장두석은 빨치산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쪽에 증심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첩 손성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두석 또 간첩 손성모 이 증심사는 다 이제 그런 인물들이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북한과 이제 깊은 내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갖춘 인물들인 것입니다. 5.18 있기 하루 전날 5월 17일 날 박현채랑 함석헌이랑 전부 내려와서 5월 17일 날 행사를 했죠. 그때 이제 장두석도 그때 이제 이 YWCA 빌딩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이제 5.18과 관련된 그러한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김대중 씨는 또 이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5.18 당시에 광주 사태가 시작됨과 동시에 전라남도에서 일반 라디오로도 북한 방송이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문화방송, KBS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중단이 돼버리고 북한 방송만 이게 들려오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조총련 등 북한 세력의 영상 장비를 실은 차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김대중 씨는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남도청에서의 그 오전 8시부터 9시경의 그러한 이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9시경에 이 시민군 측에서 협상을 제의해 옵니다. 이것을 이제 60일 대대장 안부웅 중령이 이제 증언한 내용인데요. 8시경에 시위대가 이제 접근을 해옵니다. 그래서 금남로가 꽉 찼다. 10m 전방까지 흉기를 들고 진출을 했다. 그리고 계엄군들은 이제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시경에 이 전옥주가 협상을 제의해 옵니다. 말하자면 계엄군, 장영태 도지사, 구용상 광주시장 이들에게 이제 그 협상을 제의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 씨는 이제 관심을 이쪽으로 유도를 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8시, 9시부터 아세아자동차 탈출을 해야 되고 무기 탈출을 해야 되는데 계엄군들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여기에만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는 이 시간대에 이제 자동차 공장 탈취 사건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대인 것입니다. 전록주는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내 동생인데 계엄군이 죽였다. 살인마 계엄군을 쫓아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선동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칼과 도끼 등을 든 사람들이 시위대의 전면에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엄을 서고 있는 병사들에게 이제 이들이 가서 도끼로 병사들의 철모를 툭툭 치면서 이 새끼를 이걸로 골을 빠게 그리고 가위 칼 등을 눈앞에 대고 이걸로 눈을 쑤셔버려 등에 이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옥주가 이제 대화를 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62대대장이 이제는 그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돌이 날아와서 중단이 되고 이제 61대대장 이 안부웅 중령이 이제는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엄군 즉각 철수해라. 두 번째는 체포한 사람들을 석방해라. 세 번째는 폭력 쓰지 말라. 이거였는데 계엄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상부의 명령이니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체포한 사람들 석방 문제는 이것은 한번 상부에 논의해보겠다. 세 번째로 폭력을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하자 이제 안부웅 중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라. 당신들이 폭력을 쓰지 않으면 우리도 안 쓴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실은요,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당시에 계엄군들이 먼저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안봉 중령의 이런 대화와 답변 속에서도 고스란히 이것이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이 계엄군들은요, 철저한 통제 가운데 있었어요. 대대장, 그 밑에 중대장, 지대장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움직이지 그렇게 가서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광주시장이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택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광주시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뒤에 광주시 만세라고 이제 했습니다. 말하자면 시위대 편을 좀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시위대가 함성을 지르며 시장을 에워싸고 시위대 쪽으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관이 또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해서 가까스로 탈출을 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도지사는 연설하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하고 헬기로 연설을 합니다. 공수부대를 철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빨리 좀 해산을 해라. 이때 시위대는 공수부대가 무조건 12시까지 철수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이 도지사가 헬기 한 대를 타고 도청에서 이륙을 해서 나는 전남 도지사다. 지금 계엄 회의차 전교사로 가는데 오늘 낮 12시까지 계엄군을 철수시키겠다. 시민들은 모두 해산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3회에 걸쳐 방송한 후에 전교사 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거기를 지키고 있던 계엄군들은 여단으로 이제 전화를 합니다. 12시까지 철수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단에서는 그러한 철수 계획 없으니까 도청을 사수하라 하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전교사 사령관이 윤흥정에서 소준열 장군으로 이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1일 날 9시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김대령 씨는 이것은 무기 탈취를 위한 이중 사기 협상이다 이런 식으로 도리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1시경에 전남도청의 이 11공수는 참으로 지금 이 절박한 가운데 있다 이런 것들을 여당 본부에 이제 날리고요. 그리고 63대대 아까 이 대대가 여러 대대가 있었죠. 그 중에서 63대대 11공수 63대대의 경우에는 대대장이 실탄 배급을 임의로 했습니다. 지프차에 보관하고 있던 경계용 실탄을 개방해서 개인당 10발씩 나누어주면서 아마 여기 중대장급일 겁니다. 위급할 때 명령에 의해서만 사용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전병력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실탄은 없습니다. 이건 중대장급에게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청 주변 건물들 옥상에서 기관총 소리가 들렸다. 시민군들이 계엄군 쪽을 향해서 공포한 것이다. 이런 형태로 34단 소속의 한동석 소위가 이러한 얘기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대장들의 이 수기들에 의하면 도청 앞 첫 총성은 시민군 쪽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대는요. 11시경 혹은 12시경인데 이 시간대에는 시민군들에게 아직 총기가 배분도 안 된 시점입니다.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제 그 무기를 탈취한 총기들이 여기에 배분이 되는데요. 그 이전부터 이런 총소리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광주 전역에 약 10만 명 정도의 시위대가 이렇게 운집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시까지 가까워 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도지사가 12시까지 철수시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위대가 12시가 됐는데 왜 안 나가자고 하면서 이제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위대 두 편에서 장갑차와 5톤 군용 트럭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횡으로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말하자면 아세아 자동차에서 탈취한 이러한 차량이 이제 이 시간대에 전남도청에 등장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21일 날 오전에 전남도청 앞에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사건은 이 오전 8시경에 시민군이 24단의 차량을 탈취한 사건입니다. 저기 송정리 쪽 그쪽에서 이제 톨게이트가 있는데요. 이리로 들어오고 있는 24단 지프차 14대를 이제는 탈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염병으로 공격하고 탈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이제 이 시위대 병력이 약 50명 정도입니다. 해서 화염병 공격을 하고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한 지프차 14대를 탈취합니다. 이때 사병 1명이 실종이 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량 전체를 탈취하는데 약 20분밖에 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50명가량이 차량 14대와 M60 기관총 3정과 무전기 10대 이상을 이때 탈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가의 소행으로 봅니다. 민간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 가운데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북한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북한 자료를 이 시간에 소개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냥 이 내용은 이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오후에요. 농민 시민군 50명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덕동 근처에서 약 50명 정도를 목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단 공격한 사람들도 50명이고요. 그리고 버스 종점에서 버스를 내달라고 하는 복면 시민군들, 아주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목격했다. 시민군 최동복군이 목격했다. 이런 목격담도 있고 합니다. 이러한 목격담들을 김대중 씨는 이제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정확한 것만 이 시간에 좀 얘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힌츠 페터 독일인 기자죠. 여기도 이제 5명 정도 지프차에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시민군들을 목격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런 내용들은 다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경에 아시아 자동차에서 차량을 탈취했습니다.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가서 운전만 하고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교환 50여 명이 지프차 14대를 탈취하고 9시에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와 군용 트럭과 버스 등 360대의 차량을 탈취했다. 그때 시민수는 600명이었다. 이때 김영택 기자는 약 260대가 아시아 자동차에서 탈취한 것이고 100대는 일반 시민 것을 탈취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전날에 대대적인 차량 시위가 있었죠. 이런 것들도 탈취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김영택 기자는 100여 대가량을 그렇게 탈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먼저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한 자들 50명이죠. 이들이 약 300명이랑 함께 먼저 아시아 자동차에 도착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버스 5대를 가지고 또 저쪽 담양 쪽으로 가서 300명을 실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0명 더하기 300명 해서 600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 600명이 이제는 이 차량들을 몰고 무기고 습격하러 가고 또 지역에 있는 이 시민들을 실어 나르는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300의 숫자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전옥주가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300명가량이 들어왔다. 이런 방송도 막 하고요. 이 300이라는 숫자가요, 이 의미 있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카톨릭 농민회에서 전남대 학생들에게 몇 명을 요청했느냐? 그때도 300명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300이라는 숫자가 이때 참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또 추정에 속한 것이니까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김대중 씨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새벽에 이 9시에 이렇게 300명, 600명이 움직일 정도라면 이들이 미리 운집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도 그 당시에는 대중교통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운집해서 모여 있을 수 있었느냐, 이것을 이제 김대중 씨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취한 차량의 수는요, 조선일보 임시 취재반에서는 탈취한 차량이 360여 대 정도 됐다. 시민군 차량 수는 약 600여 대였다. 김영택 기자는 아시아 자동차에서 260대, 일반 탈취 차량이 108대, 도합 368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일 날에 일반 탈취 차량이 108대라면은요, 이것은 전날에 그 차량 시위대가 이렇게 되었죠. 이런 많은 차들이 이렇게 강제로 동원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0시경에 광주 외곽 시민들을 실어 나르고 또
이제 무기 탈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17개 도시로 이제 이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흩어질 때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는 탈취한 차량을 이용해서 17개 도시 무기고를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순, 바로 그 밑에 화순이 있는데요. 광주 바로 밑에 화순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화약과 TNT를 탈취했다. 이때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어떤 그 시민군, 천순남 시민군의 이 증언에 의하면요, 이 정호경이었는데 이미 이 총기로 무장한 시민군이 있었다.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손종대도 시민군이 이미 무장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시경에는요, 이미 이 시위대 내에서요, 12시 넘어서 총격전이 있다. 이것이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엄군의 이 총기 발사가 한 3시 반경인데요. 계엄군이 총을 쏘아서 총기 탈취를 했다. 이게 시간대를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총기 탈취 시간대는 이미 그 이전이었고 오히려 이 12시, 11시부터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격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무기 탈취에 얼떨결에 이 참여하게 된 사람들의 이러한 이제 그 진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경 화순 동면지서 무기 탈취 관련해서요, 한 문관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 사람보다 더 잘 아는 무기고 위치,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후 1시쯤 광주에서 시위대가 넘어왔다는 말이 있어 화순 경찰서 앞에 나가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버스 2대와 군용 트럭 외에도 여러 종류의 차들이 15대 정도 와 있었다. 나는 박쥐가 10개 달린 GMC 트럭에 타고 다른 5, 6대의 차량과 함께 동면지서로 갔다. 우리가 1시 40분쯤 화순 동면지서에 도착해보니 우리보다 먼저 와 있던 시위대들이 무기고에서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차에 싣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LMG 2대를 가지고 나와서 내가 탄 차에 하나를 설치해 주었다. 다른 한 대는 이미 군용 트럭에 설치해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요, 보면은 무기고 탈취하는데 참여한 시민들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거기에 참여를 했죠. 자, 그런데 5.18 유공자 중에 여기에 대해서 운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보면은 이미 작업이 끝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는, 여기도 보면은요, 이미 이 작업이 끝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무기를 들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대체로 그와 같습니다. 여기 화순, 이 화순이 바로 광주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남면지서, 아까는 동면지서였죠. 여기서는 남면지서 무기 탈취에 참여한 이 강성남 씨의 이제 그 증언입니다. 광주 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학생의 가슴이 단두에 찔리고 학생과 시민이 병원에 실려가고 있어 광주 시내는 온통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화순 군민들은 모두 동참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동을 합니다. 여기 이제 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남면지서 무기고는 이미 열려 있었으며 사람들이 100여 정의 총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 우리들도 한 자루씩 총을 들고 무기를 보급하기 위해 광주로 갔다. 광주 지원동 버스 종점에서 무기를 든 사람은 내리고 그 차는 다시 화순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요, 무기 탈취에 참여를 했지만 주동자는 이미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한번 봅시다. 순차적 무기 탈취. 외지인들은 화순의 한 무기고로만 몰려든 것이 아니라 각 조별로 화순 동면지서, 남면지서, 사천지서, 무기고 등 사전에 조별로 정해진 대로 무기고들을 습격하여서 무기를 탈취했다. 이것은 무기 배치도를 소지해야 가능하고요. 이게 미리 정해져 있어야 이런 형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2시, 3시경에 화순 동면지서 무기 탈취 현황입니다. 용접공 시민군 김용균의 진술입니다. 동면지서 무기고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우리 차에 탄 트럭 운전수가 차를 돌려 무기고 문을 들이받았다. 문은 박살이 났다. 주위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우리들은 일제히 와하는 환호성을 터뜨렸다.
무기고에는 카빈 소총과 실탄 등이 있었다. 그곳에 있던 30-40명의 시위대는 모두 무기고로 들어가서 각자 총과 실탄으로 무장했다. 비로소 시민군으로서의 완전 무장을 한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화순 동면지서 무기탈취 현황입니다. 원치 않았던 무기탈취, 얼떨결에 차가 타보니까 이 무기탈취를 하고 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읽는 것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시 반경부터 이제 무기 배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경에는요 지원동에서 무기 배분이 있었고요. 오후 1시 반에는 유동 삼거리에서 무기 배분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지금 무기 배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유동 삼거리 그 재수생 시민군 윤석진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인동으로 빠지는 길목에서 한 여인이 복부 관통상을 입는 것도 보였다. 급히 헌혈 차량이 만들어져 헌혈할 사람을 늘을 싣고 갔다. 이게 1시 30분경인데요. 벌써 여기서는 총알이 날아오고 있어요. 여기는 계엄군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총알이 날아와서 지금 사람이 맞은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민군의 총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90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국민 학생들이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나는 그 애들에게 벽에 붙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리고 나도 벽에 붙은 채 걸음을 옮겨 금남로를 빠져 유동 삼거리 쪽에 왔을 때 총을 나눠주고 있었다. 총을 쏠 줄 아요? 몰라요. 총 쏠 줄 안다고 하면 무조건 카빈 한정과 실탄 1클리식을 주었다. 금남로 끝자락에 여기 유동 삼거리가 있거든요. 금남로 이 안에서는 시민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게 총이 이렇게 지금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동 삼거리로 갔을 때 거기서는 이제 그 총을 나눠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일은행 앞에서도 무기 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일은행은 금남로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세가량의 청년이 한일은행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나누어 주었다. 나중에 나에게 카빈 일자로와 실탄 30발을 주었다. 총을 받은 사람들은 지프차를 타고 사격 교육을 받기 위해 광주공원으로 갔다. 좀 이따 우리 지도 보겠지만 광주공원이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광주공원에서 주로 다 이제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사격 훈련을 여기서 시켜가지고 바로 투입을 하는 거예요. 광주공원 앞 광장에는 300에서 400명 정도가 사격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총기 조작법과 수탄 사용법을 조를 갈라서 교육을 받았다. 약 30분이 지난 후 나도 총에 실탄을 넣어 연습을 했다. 벽을 향해 5발씩 적중시키는 사격 연습이었다. 나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적중시켰다. 이렇게 이제 그 최동복 군은 이야기를 합니다. 2시경 광주은행 사거리 무기범배. 광주은행도 금남로에 있습니다. 마침 기다리고 있던 참이라 나는 얼른 총을 받았다. 중학생, 대학생, 예비군, 평범한 시민, 예순의 할아버지까지 약 80에서 90명 정도가 현장에서 총을 지급받았다. 자, 그러고 있는데 또 2시경에 화순에서 무기탈취구조가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 그 광주공원에서 이 그 총 쏘는 법 알려주고요. 대인동 있죠, 유동 삼거리 있죠, 여기 지원동 있죠, 그리고 광주은행이나 한일은행 이런 데는 다 여기 금남로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총알을 나누어주고 총 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광주공원이요, 무기 탈취조들의 집결 장소였던 것으로 이제 시민군 김용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20분경부터 이제 총격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5.18 측의 주장은요, 계엄군이 먼저 총을 쏘아서 그래서 이제 무기 탈취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미 무기 시민군과 계엄군의 이 총기를 든 상태에서의 충돌은 3시 20분경이라는 겁니다. 탈취에서 배분된 시점은 1시에서 이 2시, 3시 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TNT 화약 탈취한 것도 화순 광업소에서 이제 TNT 화약을 탈취했습니다. 20-30명의 사람들이 선발대로 화순 광업소에 도착해 보니 화순 광업소 직원들로 보이는 7-8명의 사람이 8톤 트럭에 화약을 싣고 있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들이대며 무기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들은 순순히 물러서며 우리에게 도리어 사정을 했다. 지금 싣고 있는 차에다가 가져가시오. 제발 불만 지르지 마시오. 우리는 광업소의 지하실에 보관된 나무 박스를 4대의 트럭에 나누어 실었다. 도청 앞 광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우리는 곧바로 도청 정문을 통과하여 도청 지하실 옆에 정차했다. 그런 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함께 지하실로 물건을 옮겼다. 이게 이제 광업소 이 TNT 이걸 탈취해서 이제 전남도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아마 오후 4시 이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무기 탈취에서 나타난 광주 5.18의 본질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기 탈취는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 30분경부터 이루어진 총기 배분과 사격, 그런데 계엄군의 사격은 3시 30분경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총기 탈취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엄군이 총을 쏴서 그래서 이걸 탈취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도적인 무장봉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큰 그림 안에서 서울해본부터 해서 이 무장봉기를 조명을 해보면 이것은 민중민주주의 혁명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박정희의 10월 유신에 대해서 이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은 산업화 유신입니다. 그런데 김대중과 5.18 세력들은 10월 유신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유신헌법은 헌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유신헌법에 기반을 둔 과도정부까지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최규하 신현학 총리는 이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은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이내에 이 유신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김대중은 이 과도정부를 부정을 하고 내각 구성을 하는 그 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서울해봄을 일으켜서 대학가 전체에서 시위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서울역 회군의 사태까지 일으켰다. 이때 서울역에 10만 명이 모여서 청와대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었고 5월 19일에 무장봉기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전포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엄이 이제 선포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계엄은 적정한 계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5.18을 일으키고 그리고 5.18 주동자들은 이제 무기를 탈취해서 계엄군을 공격하고 이제 전남도청을 함락을 하고 여기에 TNT를 설치를 해서 계엄군의 재진입을 막고 여기에 광주 해방구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부를 윤상원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러한 의도 하에서 일어난 무기 탈취이기 때문에 이것은 혁명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 탈취는 사전에 기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노트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윤환봉은 15,000분의 1 이러한 지도를 구합니다. 이것은 군사용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합니다. 북한 자료에는 이제 함께 답사까지 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런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지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와 같이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고에 대한 지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다들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무기 탈취는 계획된 거였고 계획된 무장봉기였고 이것은 김대중이 말한 그 무장봉기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윤상원이 이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건 광주 해방구를 설치하는 거였고 이제는 대내외적으로 이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전남도청을 점령한 거였다. 이렇게 이제 당시 정황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 탈취에서 있어 나타난 이 광주 5.18의 본질은 민중민주주의 혁명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